바람이 일면 잘게 부서지는 파도에 햇살이 은물결 같아요. 해질녘에는 금물결 같고, 그런 것처럼 자연 속에서 하는 그러한 힐링, 이런 것들이 낚시가 아닐까. 저는 대나무 낚싯대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계속해서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나무 낚싯대 명장 송용운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아 이쪽이요? 네네네. 어,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제가 전통 대나무 낚싯대 제작하고 있는데요. 낚싯대에 적합한 소재가 있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가장 처음 했던 활동이 수렵이거든요. 낚시하고 사냥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낚시하기 가장 좋은 소재가 대나무였어요. 그래서 낚싯대도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를 사용을 해왔고, 인류 역사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직까지 대나무만큼 좋은 소재는 낚싯대로서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카본 소재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가 있긴 하지만, 그 카본이나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대나무의 탄성이나 복원력이나 이런 대나무 낚싯대에 흡사한 낚싯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만큼 낚싯대로서는 대나무만큼 완벽한 소재는 없다는 거죠. 대나무 낚싯대가 한 가지 대나무로 완성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서너 가지 다른 종류의 대나무가 믹스돼 가지고 한 대의 낚싯대가 되거든요. 요거는 참대의 일종인데요. 전통 대나무 낚싯대에 있어서 손잡이대로 쓰이는 대나무입니다. 요 뿌리까지 활용을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 참대를 손잡이대로 써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우대라고 하는 게 그 위에 사용을 하게 되고, 보통 3년 이상 묵은 신우대로 제작을 하는데, 대나무 낚싯대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이 신우대로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리대나 그 밑에 가늘은 대나무는 산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를 써요. 그래서 좋은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나무 밭이라고 하는 대나무 밭은 다 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섯 살, 7살 그 정도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버지 따라서 이제 낚시를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렁이 한 마리 요만한 걸 바늘에다가 달아가지고 물속에 던져 넣었더니 찌 움직임을 보고 붕어 이만하게 걸려 나오는데, 어렸을 적에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던지, 이게 낚시라고 하는 게 그런 기쁨을 주는 아주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 낚싯대가 제작하는 게 업이 되었기도 하고요. 네, 요게 겨울에 배운 대나무인데요. 실내에서 한 2~3달 건조시킨 이후에 이걸 다듬어 가지고 햇볕에다가 노랗게 탈색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해요. 요게 한 3년 정도 묵은 신우대 껍질이거든요. 이게 군데군데 사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제거해 주고 햇볕에 널어야 얼룩지지 않고 노랗게 골고루 탈색이 됩니다, 대나무가. 그래서 탈색시키기 전에
대나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낚싯대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한테 대나무 낚싯대를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낚시를 계속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만든 낚싯대로 낚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소망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있는 건 최소한 3년이고요. 보통 7, 8년 이상 다 실내에서 건조된 아주 적합한 소재들입니다. 얇은 대나무부터 굵은 대나무까지 굵기별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낚싯대 길이에 따라서 그 굵기가 선택이 되고 휘임새와 탄성을 보고 소재를 선별을 합니다. 이번에는 대나무 마디를 관통시키는 작업입니다. 대나무를 펴기 전에 마디를 관통시켜야만 대나무가 굽는 과정에서 터지질 않거든요. 대나무에 남아있던 수분이 이제 하얗게 수증기로 돼가지고 나오죠. 이 작업을 하면 이제 대나무가 좀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굽어있던 대나무를 펼 수도 있고 남아있던 수분을 날리면서 대나무 조직을 식은 다음에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 대나무 펴는 작업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굽어 있는 거를 반듯하게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대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약합니다. 성질이 못 됐어요. 내일 지나가면 원래 굽어 있던 대로 또 돌아가요. 그 작업들이 보통 6, 7번 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같은 작업을 반복 작업하는 게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인내를 요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대나무 낚싯대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굵은 대나무를 12조각으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깎으면 이제 정삼각형으로 가공이 되거든요.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죠. 하나씩 하면 이제 정삼각형인데 이걸 6개를 모으면 육각형이 됩니다. 이걸 육합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조각을 붙인 대나무다 해서 육합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낚싯대 뭐 어느 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저는 초리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마디가 가장 약해요. 대나무 중에서 마디 부분에 힘을 조금 더 주면 거기서 부러지는.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그 잘 부러지는 초리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합 6조각을 붙여가지고
만든 초리대를 만들었더니 탄성도 좋고 보건력도 좋고 빳빳한 것도 훨씬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빳빳한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 때는 육합을 사용하게 됐고요. 제가 전통 대나무 낚싯대를 제작을 하고는 있지만 전통 옛날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개량되고 발전시킨 방법으로 전통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대나무 낚싯대가 완성되기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대나무 채취부터 완성되는 까지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근 4, 5년 걸리고요. 채취해서 잘 3년 이상 건조된 대나무를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한 25일에서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을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한 대의 대나무 낚싯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 낚시하러 왔어요. 공방 근처에 있는 마둔저수지인데요. 낚싯대를 새로 만들거나 어떤 휘임새를 달리하는 낚싯대를 개발할 때 항상 와서 낚시하는 곳이죠. 일단 낚시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물가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상에 찌들렸던 그 무엇인가가 좀 녹아 해소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한테 주는, 낚시가 주는 장점이죠. 일단 소재가 천연 소재로 제작된 낚싯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연 친화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편히 쓰는 카본 낚싯대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손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탁월한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 붕어를 걸어내면서 전달되는 그런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낚시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맛에 특화된 낚싯대가 전통 대나무 낚싯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던 고기는 아니지만 잡아야 잡아. 전통 낚싯대를 이용하는 거는 일반 카본 낚싯대보다 이 대나무에서 그 붕어가 그 이탈하려고 하는 그 저항감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대나무 낚싯대는. 그래서 대나무 낚싯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낚시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마음이 비워지죠. 나오면 그 사회생활 하면서 뭐 복잡했던 머리 이런 것들 그냥 무념무상.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 품으로. 여기까지. 아유, 노래 실력이 상당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대학가요제 이런 데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을 못 갔어요. 그 보니까 이제 떡밥이 조금 특이해 보이는데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감자를 쪄가지고 그걸 으깨가지고 떡밥으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편해져서 감자 가루로 이렇게 떡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붕어들이 굉장히 감자 계열 떡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 감자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붕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낚시도 편하고 그래서 감자게를 많이 쓰고 있어요. 몇 분째 붕어들이 입질이 없네요. 네, 야 오늘 뭐 상황이 물속 상황이 썩 안 좋은 모양인데요. 그래도 뭐 낚시는 또 기다림의 미학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런 즐거움이 또 있으니까요. 붕어인가 보다. 어이, 붕어다. 아이, 오랜만에 네 얼굴 보는구나. 야, 으씨. 아이고, 드디어 붕어가 나왔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예쁘장한 놈입니다. 아, 좋은데요.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30cm가 좀 넘겠죠? 우리가 말하는 월척,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마 때문에 낚시하는 거니까요. 낚시의 매력은 일단 자연 속에 일치되는 나와 자연이 불이가 아니고 하나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급함을 가지고서 사실 절대 낚시 못해요. 내가 붕어를 잡기 위해서는 붕어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붕어를 만난 것처럼 낚시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참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전공이 무역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역 일을 해왔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바이어하고 낚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두 대씩은 다 일본산 대나무 낚싯대를 가지고 굉장히 아끼고 애지중지하면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낚시를 하는데 한국에도 대나무 낚싯대를 만드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한국에도 장인도 있고 대나무 낚싯대 만드는 장인도 있고 나 역시도 내가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이제 듣기에 이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찮게 보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내가 만든 낚싯대를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족했죠. 그 당시에 이제 순천에 방기섭 선생님이라고 성작 방기섭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만든 낚싯대를 가지고 방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거 제가 방 선생님 낚싯대 보고 만든 낚싯대입니다.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많이 찾아뵙고 또 가르침도 받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침 받았던 방 선생님이 우연한 사고로 돌아가셔서 낚싯대 전통이 끊어지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행히도 아드님이 계속 그 유업으로 받아서 이어가신다고 했을 때 정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결국은 뭐 생활고로 접으셨다라고 아드님조차도 누군가는 계속 이 전통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낚시 또 내가 또 만들어 왔었고 또 방 선생님한테 가르침도 받았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그 전통을 이어가 보자.
제가 제작하고 있는 뭐 낚싯대부터 뭐 관련한 낚시 소품들입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원목으로 제작한 건데요. 낚시할 때 소품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갖가지 뭐 가위라든지 낚시 바늘이라든지 이런 소품들을 올려놓고 쓰는 소품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붕어를 걸어냈을 때 뜰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나무로 제작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단풍나무, 자연적인 단풍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제작한 뜰채 머리입니다. 요게 이제 이 받침대를 고정하는 클램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꼽아가지고 받침대를 고정을 하고 요 위에 이제 낚싯대를 올리고 낚시를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낚시 관련한 소품들도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 일을 간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왔지만 그 길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좁고 어려운 자갈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그게 금전적인 생활비로 연결되기가 금액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계속 갈까 말까 그 고민하던 차에 사실 탈출구가 그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선물함으로써 그게 탈출구가 됐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아마 저도 한 7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도 아무튼 그게 좋은 탈출구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또 명장으로서 또 선정도 되고 네 그런 기쁨도 있네요. 어휴 쌀쌀한데 봄비치곤 너 많이 와. 그러게. 커피 하나 한잔 합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안사람이고요. 우리 큰아들 송민준입니다. 네. 송명문 선생님께서 무역업 하시다가 이제 이 대나무 낚싯대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모님께서도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왜 직장 생활을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들한테도 안정적인 삶을 줄 텐데 힘들게 굳이 저렇게 그냥 좀 힘든 길을 가려고 할까.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죠. 근데 원래 좀 자기 고집이 세거든요. 못 꺾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가족들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처음엔 아버지가 이제 회사 일 쪽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막 힘들고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시니까 눈이 좀 총명해지시고 반짝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대나무 낚싯대 제작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족이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가능한 일이 있었죠. 만약에 가족 없이 저 혼자만 이 길 간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늘 곁에서 힘이 돼주고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늘 앞서죠.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오래간만이네. 네, 잘 지내시죠? 어쩐 일로 이렇게 다 왔어? 겸사겸사 형님 얼굴도 뵙고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나 한번 보러 하여튼 왔죠. 잘 왔어. 네. 어떻게 요즘에 좋은 작품 많이 만드셨어요? 요즘 뭐 이거 하나 만들고 아, 이거 과반? 이거는, 과반. 느티로구나. 아, 역시 형님은 이 곡선이 아무튼 예술이야. 어우,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뭐 대작이네. 그거는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메모꽂이 있잖아요. 이제 아. 집에 와서 없을 때 이제 메모 써가지고 꽂고. 네네네. 네. 메모꽂이입니다. 그 메모. 아유, 메모꽂이가, 이야, 이거 완전히 작품일체. 아무튼 대단하세요, 형님은. 대단한 건 없습니다. 전통 낚싯대 만드시는 성명장이 대단한 거죠. 아이고야, 이거 별 말씀이야. 저야 뭐, 별거 있습니까. 아이.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홍금표 씨라고요. 안성맞춤 명장이시고 목공예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튼 목공예 쪽으로 워낙에 경험도 오래되셨고 좋은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 분이죠. 항상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형님이십니다. 안성맞춤 명장전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제 안성맞춤 명장분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7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합전으로 명장전을 그때 했었죠. 그리고 또 안성 명장들이 또 수준이 좀 높아요. 작품 수준이. 그래가지고서 수준도 괜찮고 볼거리도 있고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로 좀 호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뭐 개인전하고 달리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볼거리가 풍부해서 그런지 아무튼 보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송영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송영문 명장은 이제 보면은 재료라든가 뭐 그 사용의 그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대해서 꾸준히 이제 개발을 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다른데 눈을 안 돌리고 그 한 가지 외길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 같은 공예인으로서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죠. 이 전통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게 제 목표고요. 가능하면 무형문화재로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대나무 낚싯대 제작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이랬으면 하는 게 뭐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